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부문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전 시간까지 했었던 제조간접원가 배부, 그것도 한두 개, 그리고 부문별도 심심치 않게 적어도 2번에 1번 정도는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범위입니다. 자, 부문이라는 건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 원가를 파악한 다음에 뭐 재료 원가 기준, 노무 원가 기준 또는 작업 시간 기준 이런 식으로 배부한 거였는데, 이번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장소별로, 우리 만약에 학원이다 아니면 학교다 그러면 학교 전체 면적 강의실이 만약에 학교 너무 크니까 학원으로 갈까요? 직업학교 강의실이 10개다. 그것도 크네. 근데 10개인데 지금까지는 그 10개 상관없이 전체를 묶어서 한 거고, 이번에는 강의실별로 따로 해보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해지는 거죠. 장소별로 원가를 분류 집계하는 절차이다. 목적은 자, 제조간접 원가를 조금 더 보다 더 정확히 장소별로 하니까 당연히 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또 부문별 원가의 관리와 통제, 부문별로 장소별로 원가를 관리, 통제, 평가할 수 있다. 또 반제품 등 중간 제품의 원가를 산정한다. 그리고 부문에는 크게 나눠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다. 제조 부문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보조부는 제조부를 도와주는 게 1이에요. 보조부는 제조부를 도와주는 게 1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나중에 전부 다 제조 부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고, 옆에 있는 이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보조 용역보다 공장관리보다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시험 볼 때는 제조부든 보조부든 전부 다 뭐 A, B, C, 가불병, X, Y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나눠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넘어가시고, 자, 부문비 계산 절차 크게 4단계입니다. 그 뒤에 34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1단계가 직접비, 다른 말로 개별비 부과, 2단계가 간접비, 공통비 배부, 3번째가 보조부문비 배부. 자, 시험에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말로만 해서는 모르니까 뭐 어쨌든 잠시 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제조부문비를 제품에 배부한다라고 돼 있고,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죠. 배부 절차 그림으로. 책에는 아까 4단계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1, 2, 3, 3개네요. 근데 1, 2단계, 책에 있는 1, 2단계가 여기입니다. 자, 제조간접 원가 발생해. 이것이 여러분 교재의 34쪽에 큰 번호 5번입니다. 큰 번호 5번에 부문비의 배부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부문 직접 원가의 배부, 부문 간접 원가의 배분 이런 거. 직접비의 부과 간접비의 배분. 직접비를 다른 말로 개별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를 공통비라고 합니다. 공통비. 예를 들어 학원이다, 직업학교다 그러면 이런 분필 같은 거. 분필을 어느 501호, 502호, 503호, 504호 중에 어디에 몇 개 가져갔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개별비, 직접비입니다. 직접비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공통비, 간접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직업학교 전체의 집세 한 달에 500인데 그중에 501호 얼마냐 이런 거 배분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배분해야 됩니다. 공통비 배부, 직접비, 간접비 이 부분. 근데 여기서는 사실 시험에 별로 잘 안 내요. 너무 쉬워요. 나오면 우리야 땡큐지. 5번에 1번 부분 직접비. 직접비는 각자 발생한 거니까 그냥 집계하면 끝나고, 자, 문제는 2번에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다른 말로 공통비라고도 하고요. 부문별로 추적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그리고 표가 있죠. 이때 이거는 공통비는 우리가 다 그 표에 있는 걸 하나부터 열까지 외워라. 그거는 안 할게요. 안 외워도 대충 눈치껏 하면 돼요. 즉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거 배우셨죠. 인과관계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표 안에 보시면 먼저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랑 관련된 건 가격, 건물 별표, 건물에 관련된 건물 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처럼 건물에 관련된 건 면적. 건물은 면적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전력비, 전기요금 같은 건 마력 곱하기 운전시간, 마력은 기계 힘 같은 거. 예를 들어 에어컨 1시간하고 선풍기 1시간하고 똑같이 전기 먹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의 마력에 따라 용량이 다르니까. 그 다음 통신비는 전화기 대수 또는 통화 횟수, 운반비는 운반 횟수,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적당히, 어차피 문제에 보면 인과관계가 나오는데 고르면 되는 거라 어렵진 않아요. 앞에 시간에 있었던 n분의 1 배분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나오면 땡큐. 나오면 무조건 땡큐인데 할 게 없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단계로 따지면 요게 1단계, 2단계, 요게 3단계입니다. 단계로 따지면. 어쨌든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책의 큰 번호 6번입니다. 전문 용어로 보조부문비 배부. 보조부문원가의 배부. 다른 말로 하면 제조부로 넘어가는 거니까 대체. 제조부로 다 넘겨주는 거니까 보조부가 제조부로 넘어가는. 그래서 35쪽에 나오는 보조부문비 배부, 여기가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거는 뭐 심심하면 나와요. 매번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 걸로 한 번 정도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보조부는 제조부를 도와주는 게 일이잖아요. 보조부는 무조건 제조부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제조 부문이 결국은 제공품으로. 다시 크게 보면 제조간접원가가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조간접원가가 제공품으로 넘어가는데 장소, 부문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해보는 거죠. 관리하고 평가하는 거죠. 결국은 제조간접원가가 제공품에 가는 건 똑같습니다. 다시 이 부분인데 여러분 교재 35쪽을 보시죠. 보조부문비의 배부로 가시지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6번 여기입니다. 아, 이거 다 써 있었네. 아, 제가 다 써 있었는데 아까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인과관계를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입니다. 6번 보조부문비의 배부 교재 35쪽. 자, 보조부문은 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제조부문을 도와준다. 따라서 생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원가로 배분함으로써 원가를 구성한다. 결론은 보조부는 제조부로 다 넘겨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조부문원가의 배부 근거. 기업이 보조부문원가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이유는 보조부문원가를 최종 제품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어쨌든 보조부문원가도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원가에 반영해야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책에 보면은 동그라미 1, 2, 3 해가지고 문제점, 만약에 배분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써있는데 외워야 되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보조부문 원가의 과다한 소비, 만약에 배분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조부문 용역을 사용할 때에 따른 비용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용역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부를 제조부에 배부해서 원가에 반영해야지 원가 관리가 되는 거지, 안 하면 원가 아무리 발생해도 원가에 반영 안 되네? 그럼 비능률적으로 낭비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비능률적 운영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3번 보조 용역 부문의 가격 설정과 외부 구입의 의사결정 그래가지고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지 않으면 내부적인 사용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공급할 건지 외부에서 구입, 아웃소싱해서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의사결정할 때 비슷한 것도 나오긴 합니다. 자,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결론은 보조부문 원가는 다 제조부문으로 대체시켜야 된다는 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가로 3번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기준. 보조부문 원가는 첫 번째 줄 원가의 발생 원인과 배부 기준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간단 명료해야 된다. 인과관계 기억하세요. 앞에 왜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에 가장 이상적인 게 인과관계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부문은 사용한 전력량, 전기 용량, 수선 유지부는 수선 횟수, 수선 시간, 건설 관리 부분, 건설 관리 이런 사무실 이런 거, 건물 관련된 건 면적, 구매 부서는 주문 횟수, 창고 부문은 재료 사용량, 시설 유지부, 면적, 인사관리부, 종업원수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는 안 했습니다. 인과관계. 나중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인사관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인사관리랑 관련된 게 종업원수겠냐, 건물 면적이겠냐, 이런 식이죠. 조건은 어차피 한두 개 주어지니까 그걸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외우라는 건 제가 이제 침 튀겨가면서 외우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4번입니다.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대체하는 방법에는, 자, 중요한 말,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반영 여부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어쨌든 다시 뭐라고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용역을 수수, 주고받는 것을 무시하느냐, 고려하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중에 36페이지 넘어갑니다. 첫 번째 방법. 직접배우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 무시하는 방법. 자, A, B 보조부가 있고 갑을 제조부가 있어요. 이때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A는 전력 담당이야. 전기, 전력 부서고 여기는 수선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부서는 당연히 제조 현장에 전기 공급하고 관리를 하겠죠. 근데 다른 보조부에도 전력 공급해야 하네요. 당연히 하죠. 수선부, 제조부 현장에서 기계라든가 장비 고장나면 잽싸게 고쳐주고 이런 게 자기 주 업무인데 이 보조부에서, A 보조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수선 용역을 제공하겠죠.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제조부에만 배부하면 끝나는 거. 시험에 나오면 땡큐입니다. 간단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보조부, 아이고, 위에 건 안 지워야 되는데. 하여튼 손발이 고생해야 돼요. 다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주고받는 거, 용역 수수를 무시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또는 직접 배분법, 배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맨 위에 그림 참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험에는 공통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먼저 단계 배분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순서입니다. 보조부문이 2개, 3개, 4개 여러 개가 있어. 그럼 그 중에 순서를 정해요. 가위바위보를 정하든 자기 임의를 정하든 알아서 하시면 돼. 물론 합리적인 기준 설정한 게 있겠죠. 어쨌든 키워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배부하는 건 단계 배부법. 계단, 단계 배부법.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단계 배부법에서는 한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부문에도 배부하게 된다. 그러나 먼저 배부된 보조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 원가가 배분되지 않는다. 일단 어쨌든 뭔지는 몰라도 중요합니다. 별표.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분된 보조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비는 배부하지 않는다. 일단 중요해요. 뭔 소린가. 그리고 그랬다 치고 결국 이 방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일부는 반영합니다. 일부는 인식하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 구조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어쨌든 일부는 반영되지만 일부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적절치 않으면 원가 자체가 왜곡. 이게 무슨 원가지? 무슨 개념이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문제로 주어지니까 뭐부터 해라. 주어지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하는 게 단계 배부법이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따 계산 구조 하고 나서 다시 보세요. 1단계, 2단계 써놨죠. 만약에 A를 먼저 배부해라. 그럼 A는 제조부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보조부에도 배부를 합니다. 그럼 A는 배부가 끝났죠. A는 배부가 끝난 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B를 해야 되는데 B는 A로 가고 싶어도 중요한 건 A는 배부가 끝났어. 이제 문 닫았어요. 배부 끝났는데 거기다 또 배부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부에만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얘는 고려하고 얘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게 차라리 아까처럼 둘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이따 하게도 둘 다 고려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고려하고 얘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도 좀 이상하고 계산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하면 어정쩡,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로가 어정쩡이 아니지 좋은 말로 하면 절충. 직접 배우법은 장점이 간편하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해야 될 상호 배우법이 있어요. 얘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단계 배우법은 좋은 말로 하면 절충적인 방법이고 나쁜 말로 하면 어정쩡한 겁니다. 어쨌든 계산 구조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상호 배부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고려합니다. 완전 고려하는 방법이 상호 배부법. 당연히 완전 고려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용역수수 관계를 방정식인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방정식인데 방적식이라고 어떤 놈이 그랬을까요? 이거 안 보여요. 제가 해놓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들어보셨어요? 저 수포자인데 연립방정식이 떨었나 봐요. 그래서 방정식을 방적식이라고. 방정식 고치세요. 됐죠?
어쨌든 얘가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하다. 정확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럼 이게 장점이면 서로 반대로 하면 단점이 되는 거죠. 얘는 간편하지만 부정확한 것이고 얘는 정확하지만 복잡한 것이고 장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설명. 자, 보조부끼리 주고받은 거. 이건 이제 지울게 일단. 그럼 보조부끼리 주고받은 것도 일단 고려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 보조부끼리 주고받은 걸 고려한 다음에 이게 1차. 그런 다음에 제조부로 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죠. 합리적인 거. 다만 복잡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연립방 정식을 써야 돼. 그리고 가로 5번. 가로 5번에 보면 보조부문 원가의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부 방법 그래가지고 단일 배부율법과 다음 페이지 이중 배부율법. 여러분 교재 37쪽입니다. 단일 배부율법은 이 보조부문 원가 계산할 때 변동 원가인지 고정 원가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방법. 고맙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배부하면 되니까.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한 겁니다.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중 배부율법은 귀찮아. 원가 행태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구분합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리고 변동 원가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 원가는 최대 사용 기준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배부 기준이 달라요. 자, 이때 우리가 2강 때였나? 변동원가, 고정원가 했잖아요.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느냐, 조업도에 무관하게 일정하냐 했죠. 바로 그거.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변하는 게 변동원가잖아요. 실제 변동 기억하세요.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변하는 게 변동원가니까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원가는 최대 사용량 기준. 어차피 시험 문제를 혹시 나온다면 실제 사용량과 최대 사용량이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는 실제 사용량, 어떤 거는 최대 사용량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한눈만 패라.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 기준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세 가지 방법에 단일 배부율법, 이중 배부율법을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죠. 6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중 배부율법이 안 나오면 땡큐죠. 그죠? 나오면 귀찮은 거고 안 나오면 땡큐입니다. 넘어가고 교재 책에는 37쪽 하단에 공식이 막 써 있는데 공식을 안 외워도 눈치껏 실제 사용량 기준이냐 최대 사용량 기준이냐 빨간색으로 구분해 드린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예제로 바로 갑니다. 예제 중요한데 잘 봐요. 예제 이거 풀어드릴 거예요. 요 과정 아까 간편하다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자 보세요. 절단 부분에 배부되는 절단부가 여기 있네요. 절단부에 배부되는 부분비 합계를 구해라. 다 보조 부분비 배부는 직접 배우법이다. 자, 직접 배우법은 일단 여기 볼까요? 자기 부분 발생액인데 이게 제조간접원가 총액이에요. 제조간접원가가 제조부에 이렇게 보조부에 이렇게 배부가 돼서 합계가 65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답은 다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있는 보조부를 제조부로 대체시켜라 이겁니다. 보조부는 어차피 제조부를 도와주는 게 일이니까 여기 제공한 용역부이죠. 동력부에서 발생한 원가는 12만 원인데 12만 원을 절단부에 2천, 조립부에 1,000, 또 수선부에 1,000을 도와줘서 총 4,000kW 작업이 이루어졌고 수선부는 총 700시간 중에 절단부 400, 조립부에 200, 그리고 다른 보조부인 동력부에 100시간을 도와줬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지금 직접 배우법이죠. 직접 배우법에서는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걸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보조부끼리 주고받은 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직접 배우법입니다. 그렇다면 동력부분비가 12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 12만 원을 가지고 12만 원 가지고 2,000 대 1,000의 비율 얘는 무시했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 합계는 4,000이지만 얘를 없는 걸로 쳤으니까 합계가 4,000이 아니라 3,000이에요. 2,000, 1,000이니까. 그럼 3,000 중에 2,000, 3,000 중에 1,000이 되죠. 합치면 3,000이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그럼 3분의 2면 8만 원이 되고 3분의 1이면 4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수선부는 9만 원이 있었죠. 9만 원을 가지고 400대 200의 비율. 얘는 없는 셈 치는 거니까 합계가 700이 아니라 600입니다. 400, 200이니까 6분의 4, 6분의 2죠. 그럼 3분의 2, 3분의 1이 되네. 똑같이. 맞나? 그럼 이게 6만 원이 되고 이게 3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해답란에 이렇게 색깔칠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절단부에 배부되는 부분비 합계잖아요.
그럼 절단부에 원래 자기한테 있었던 24만 원에 보조부에서 8만 원과 6만 원이 추가됐으니까 14만 원 추가하면 38만 원.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답에 38만 원 나와 있고, 그리고 조립부는 20만 원에 27만 원. 자, 이거 두 개 더 해볼까요? 38만 원에 27만 원 더하면 65만 원이죠. 합계는 그대로죠. 보조부에 있던 게 제조부로 넘어간 거니까 결국은 합계는 일정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말로, 글로써, 말문제라고 하죠. 말문제. 글 문제인지 말 문제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해답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4번. 이번에는 조립부문. 조립부가 여기래요. 조립부에 배부되는 부분비 합계 구해라. 단 보조부분비 배부 방법은 단계 배부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 먼저 배부하는지 문제에 반드시 써 있습니다. 동력부를 먼저 하래요. 여기 보니까 동력부가 여기 있네. 동력부가 있고 수선부가 있어. 1차, 2차. 동력부를 먼저 하고 수선부를 나중에 하래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계산구조 이거 처음 하는 사람 헷갈릴 겁니다. 일단 동력부부터 하랬으니까 하면 되지. 동력부 얼마 있었냐? 18만 원. 그럼 동력부문은 18만 원 있었어요. 그럼 18만 원 가지고 2,500대 2,000대 500의 비율로 배부합니다. 그럼 합계 5,000이잖아요. 5,000 중에 2,500. 합계가 5,000이니까 n분의 1. 합계 5분의 2.5. 5,000 중에 2,500이면 9만 원이고 5,000 중에 2,000이면 얼마지? 5, 4, 20, 40%니까 4, 1은 4, 4, 8에 32, 72,000원. 여기는 10분의 1이니까 18,000원. 이렇게 됐죠? 자, 중요한 거 이제 동력부는 배부 끝났습니다. 동력부는 배부가 끝났고, 자, 이제는 수선부 할 차례인데, 수선부는, 블라리? 요거 잘못했네. 동력부가 동력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동력부가 동력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표를 바꿨네. 잠깐만요. 동력 수선이 금액도 바뀌었네. 여기가 바뀌었네, 여기가. 여기가 수선으로 돼 있죠, 지금. 여기가 수선돼 있고, 요걸 바꿔야 되네. 여기가 수선이요. 여기가 수선으로 돼 있고, 여기가 동력으로 돼 있어요. 다시 동력부를 먼저 하랬죠. 수선부를 나중에 하랬죠. 그럼 18만 원이 아니야. 다시요. 그럼 동력부를 먼저 하랬으니까 동력부문 원가가 20만 원이 20만 원. 잘 봐요.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을 기준으로 2,500대 2,000대 500의 비율이니까 5,000 중에 2,500. 그럼 반띵하면 10만 원. 5,000 중에 2,000, 8만 원. 5,000 중에 500, 2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동력부는 배부 끝났어요. 셔터 내려. 문 닫았어. 영업 끝났어요. 셔터 내려. 끝났어. 자, 이제 수선부인데 18만 원에 2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동력부에서 왔으니까. 더하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20만 원이 된 거죠. 원래는 18만 원이었지만 동력부에, 여기 동력부입니다. 동력부에서 2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20만 원 됐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500대 300대 200은 무시합니다. 왜? 여기 벌써 문 닫았죠. 배부 끝났잖아요. 배부가 완료됐으니까 끝났어요. 더 이상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500대 300이니까 8분의 5, 8분의 3. 800분의 500, 800분의 300이니까 얼마냐 그럼? 이게 1, 2, 5, 12만 5천 원. 얘는 7만 5천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을 떠나서 답은 뭐 여러분 합계 더하기 이제 계산기 눌러보면 되니까 중요한 건 똑같이 보조부끼리 주고받았는데 얘는 고려하고 얘는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집니다. 근데 순서를 왜 동력부를 먼저 했냐? 물론 근거가 나름 있었겠지만 일단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 원가의 원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죠. 어쨌든 이제 동력부 이제 수선부도 배부 끝났어. 동력부 끝났고 수선부 끝났죠. 그리고 여기는 보조부가 2개지만 만약에 보조부가 3개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모양을 이으면 계단 모양이 만들어지죠. 계단 모양 만들어지니까 단계 배부, 계단. 저희 어머니도 일제시대에 계셨던 분이라 계단을 가이당 막 이래요. 지금 안 계시지만 가이당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 원가관리 책은 계제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발음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계제식. 발음도 이상해. 그래서 단계식, 계단 모양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옛날 책에는 계제식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일본 X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일본 X들이. 그래서 보조문원가 배부, 단계 배부법은 계제식이라고 일본 애들이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가 문제에 나오면 우리는 순서대로 배부해야 돼요. 순서대로. 이때 똑같은 보조부끼리 주고받았어도 언놈은 계산하지만 언놈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부가 완료된 곳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핵심이에요. 배부가 끝난 곳에 또 배부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단계배부법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해답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직접 해봐야 돼. 써봐야 돼요. 써보면서 하시고 넘어갑니다. 예제 4번 됐죠? 단계배부법 거기는 맞게 돼 있어요. 예, 맞게 돼 있으니까 됐고. 그리고 예제 5번. 상호배부. 사실은 상호배부는 우리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상호배부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 조립부에 가는 거 합계를 물어봤고, 여기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상호배부법이다. 거의 안 나옵니다. 직접 배부, 단계 배부는 그래도 종종 나오는데 상호 배부는 거의 안 나와요. 고맙죠? 제일 어려운데. 자, 보세요. 자기 부문 발생에 제조간접원가 각자 나와 있고, 그리고 합계가 65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보조부를 제조부로 넘겨줘야 되는 일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동력 부문에서 제공한 용액이 500kW인데 그 중에 250, 즉 50%는 조립부에, 30%는 가공부에, 그리고 20%는 다른 보조부인 운반부에 배부가 됐고, 또 운반부문 원가가 총 이제 100톤 작업했는데 그 중에 40%는 조립부, 30%는 가공부, 그리고 나머지 30%를 동력부에. 그러니까 분명히 보조부끼리도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동력부가 운반부를 도와주고 운반부가 동력부를 도와준 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거 두 가지를 다 고려하자.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상호배우법이고, 둘 다 무시하자 직접배우법. 뭐 순서를 정해놓고 얘를 하든 하나는 배분하자. 뭐 이게 단계배우법이었어요. 자, 상호배우법은 둘 다 고려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조부끼리 주고받기 전에 동력부 원가는 69,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도 얼마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야만 진짜 동력부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동력부 원가를 X라고 했을 때 X는 69,000원에 요 30%, 즉 동력부를 X로 놓고 운반부를 Y로 놨을 때 운반부의 30%가 추가된 금액이 진짜 동력부 원가잖아요. 자기 부문 발생액에 보조 부문에서 추가된 금액. 동력부도 원래 자기한테 원래 운반부도 52,000원 있었고 동력부에서 20%가 왔죠. 이거 두 개를 더해야지 진짜 원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야 돼. 그래서 다시 X는 자기한테 와 있던 69,000원 플러스 요거 30%, Y에 30%가 오죠. 0.3Y. 그리고 운반부 Y Y라고 했을 때 운반부는 52,000원, 자기 부문 발생액 52,000원 플러스 20%, X의 20%, X의 20%가 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풀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여기는 안 나온다 이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했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마무리는 안 져도 돼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했는데 마무리 좀 보고 싶다 그러면 X는 연립방정식, 저같이 수포자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냥 몇 번만 따라 하시면 돼요. 0.3 Y. 이때 Y 값은 요거죠. 52,000원 플러스 0.2 X 이렇게 되죠. 연립했죠. 연립 나란히. 자, 그럼 X는 69,000원 플러스 0.3에 52,000원 곱하면 15,600원 플러스 0.3에 0.2 하면 0.6. 요거만 안 하면 돼. 0.6이어야 돼. 0.06이죠. 0.06. 3위는 06. 10이 안 되니까 3이 6이죠. 자, 그 다음에 X하고 0.06X, 0.06X를 넘기면 0.94X는 요거 두 개 더하면 84,600원이 되고, 따라서 X는 846 나누기 0.54니까 9만 원이 됩니다. 9만 원. X값, 즉 동력부 원가 총액이 9만 원인 거예요. 동력부 원가 총액이 9만 원이고 50%면 45,000원, 30%면 27,000원, 30%, 20%, 9, 28, 18,000원. 그럼 52,000원에 18,000원 더하면 Y값은 7만 원이 되고 40% 28,000원, 30% 21,000원, 30% 21,000원. 그럼 69,000원에 21,000원 더하면 9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조부끼리 주고받은 것도 다 고려하는 게 상호배부법이다. 근데 우리 시험 계산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론은 당연히 다 나오죠. 이론은 당연히 다 나오는데 계산 문제로 나오면
직접 배부나 단계 배부가 나오고 이론 문제로는 상호배우법이 더 중요하죠. 우리 시험은 형태가 이론과 문제가 어떻다고요? 반반. 그죠, 반반. 오히려 이론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무조건 해야 돼. 계산이 문제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 활동 기준이라고 ABC 활동 기준 좀 더 자세히 배부해보자. 더 자세히 배부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는 공장 전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 그리고 부문별로 하는 방법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배부하기 위해서 정통적 배부 기준인 조업도, 노동시간, 작업시간 대신 제조간접비가 발생하는 원인인 활동, 작업준비, 노동지원, 자재관리, 뭐 어쨌든 여러 운반 이런 식으로 활동별로 원가 계산하는 것이 활동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ABC 액티비티 활동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한다. ABC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이었나? 전 시간에 술값 계산할 때 머릿수로 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거고 마신 병수 그리고 술값, 술값, 안주값, 음료수값 따로따로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활동 기준 ABC입니다. 활동 기준. 자, 그다음 활동 기준의 도입 배경 이런 것들도 다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의 특징 이론 계산 반반 이론 문제 나옵니다. 자, 필요성 그래서 40페이지 밑에부터 전통적 기준으로는 좀 약하지 않냐 이제 우리 규모화되고 자동화되고 막 정보화가 됐으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새로운 방법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로 일반이 쫙 뭐가 나오죠.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그리고 41쪽에 보면은 그 빨간 글씨로도 막 써놨어요. 그죠? 뭐 써놓은 거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참고로만 읽어보시고 활동별로 하면 당연히 원가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된다. 참고하시고 옛날보다 두 번째 직접 노무 원가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줄고 제조간접 원가 비중이 늘어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이 중2예요 이제 중3인가? 아이고 근데 요즘에 주유소를 가도 알바가 없잖아요. 셀프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웬만한 식당이나 여러분 잘 가시는 뭐 식당이나 뭐 패스트푸드 이런 데 가면 종업원이 좀 받는 게 아니죠. 기계에서 눌러가지고 카드 결제 딱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필요하던 알바생이 거의 많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지죠. 점점. 우리 아들한테 넌 알바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공부 안 하는 건 좋은데 뭔가 다른 걸 좀 생산적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너튜브만 봤었고 얘기만 안 하면 하루 종일도 보고 찔리는 사람 있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자동화 그리고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줄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원가 계산 개념이 확대, 수명주기 원가 계산이라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맨 뒤에 게 나옵니다.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 맨 뒤에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하고 나서 보시면 169쪽 최신 원가 관리 거기 나오는 건데 그거 보고 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건 그 빨간 것이 연구개발 본격적인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제품 설계,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등 원가의 비중. 그러니까 원가가 꼭 생산 과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정보 수집. 좀 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뽑기가 쉽죠. 그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시험에 나와요.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어요.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외우는 거 힘들어요. 지문 그대로 뜨세요. 지문 그대로 자꾸 읽어. 그러면 그대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장점, 첫 번째 원가 계산이 당연히 정확해지고 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비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아닌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결국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더 세밀해졌으니까 세부적인 의사결정,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또 비재무적인 측정치를 강조해서 회사 전체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작업시간 옛날에 하던 대로 작업시간 기준하면 주로 생산 현장의 작업시간 이런 게 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막 공장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는 중요성이 사실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기준하자면 그냥 단순 작업시간에 그냥 간접비 그리고 비중도 별로 없어. 별로
평가해야 돼. 만약에 성과급을 준다 해도 자쁜데 너 자쁘잖아. 특별히 성과평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 기준을 하게 되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청소 이런 것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봐요. 이것도 참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할 건 다 자기 각자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 편하게 가는 거지 안 계시면 불편하거든. 근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그럼 작업 시간 이런 청소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평가 대상에 넣고 원가를 관리하고 집계하고 원가가 절감되면 성과평가에 반영해주고 이러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것들도 다 비재무적인 측정치 즉 회계상 숫자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도와주는 보조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니까 더 어쨌든 효율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활동에 대한 원가를 제공함으로써 관리회계 목적으로 각 활동별로 원가 관리가 가능하다. 어쨌든 이 장단점, 장점 이런 것들 특히 요건 그대로 문제로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열심히 읽으셔야 돼. 동그라미 1, 2, 3, 4, 5번 있는 거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유용하다 밑에 고객도 원가 대상으로 취급한다. 두 번째 달라 그런 문장이 있죠. 예를 들어 저 김종화가 은행 가면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돈 많으신 김 사장님께서 오시면 들어오는 거 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누가 뒤에서 뛰어나와요. 그리고 일로 오세요. 그리고 다른 코너로 모시죠. 못 봤어요? 백화점. 물론 저 보다시피 백화점 갈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백화점 가면 소위 VIP나 VVIP 이런 분들은 거기서 다 알죠. 오셨구나. 그러면 모시죠. 쫙 모시잖아요. 왜? 그런 분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쇼핑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놈은 와봤자 구경만 계속 하고 만지고 가고 계속 값어치가 없어. 아무 값어치가 없어. 그럼 저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죠. 근데 VIP나 VVIP한테 이분들한테는 어떤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 활동 기준 이게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이 고객님은 지금까지 매출이 이만큼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니까 신경 써서 마케팅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요. 그런 것도 활동 기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당연히 활동을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원가 동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원가 동인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전통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자동화, 우리 강의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있죠. 저 분필 쓰고 있잖아요. 분필 쓰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아, 요즘 분필 누가 써? 이제 핀으로 하잖아요. 옛날에 다 써서 했죠. 힘이 있어. 또 요즘 전자칠판 놓고 하죠. 끄적끄적. 강의하기엔 편하죠. 끄적끄적. 아유, 체크해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전통적 공부는요. 여러분 쓰면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제가 자꾸 읽으라고 하죠. 중요한 거 쓰라고 하죠. 계산해보라고 하죠. 공부 효과는 제일 커요. 누가 뭐랬든 제일 커요. 그걸 하는 사람이 합격을 빨리 하고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간 사람은 나중에 떨어져요. 서너 번씩 떨어져요. 아, 그 돈이면 소주가 몇 잔인데. 가장 제일 좋은 건 전통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원가 동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거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체제로 평가 기준을 바꾼다 그러면은 기존의 체제에 익숙하던 사람이 좀 반발할 수도 있고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읽어야 될 포인트 색깔도 칠해드렸지만 그런 거 위주로 자꾸 읽으세요. 외우는 건 금방 까먹어요. 근데 읽고 지금 활동 기준 원가의 장단점 의미로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조간접비 발생시키는 원가 동인을 감소시키는 자체가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제품 생산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의 그림 공장 전체 그리고 부문별 그리고 활동 기준 이 순서대로 원가 계산이 정확해지고 의사결정 성과평가가 더 적합해집니다. 반면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말 문제, 이론 문제로 많이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도 물론 나옵니다. 지금부터 할 거예요. 시간이 좀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 마무리 질 테니까 힘드시면 잠깐 멈췄다 들으세요. 동영상은 그게 가능하죠? 자, 갑니다. 어쨌든 활동 종류. 그게 네 가지입니다. 단위 수준 활동, 배치 수준, 제품 유지, 설비 유지.
자, 근데 여러분 출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문제를 만들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잖아요. 네 가지 있죠. 일단 단위 수준 활동, 생산량에 따라 비례하는 거, 배치 수준, 다양한 제품을 교체, 배치 수준. 그 건설 장비 이런 게 아니면 기계 장비 이런 게 다른 게 이제 제품별로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배치, 교체할 때 금형 교환, 금형 아시죠? 틀 같은 거, 틀을 교환해서 새로운 다른 제품을 찍어내고 이런 거 교환 활동, 이게 배치 수준이고, 제품 유지, 그 제품의 유무에 따라 그 제품이 있으면 발생하고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설계 연구비 이런 것들, 또 설비 유지, 뭐 임차 활동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신 문제 만들기는 쉽지만 사실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활동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자, 활동 기준의 절차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게 절차예요. 우리 시험 좋아하는 게 절차입니다. 절차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5번에 1번 43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제일 먼저 활동을 분석해라.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해라. 원가 동인을 파악해라. 그리고 원가 동인별로 나누면 배부율이 나옵니다. 배부율 산정. 그리고 대상별로, 제품별, 고객별, 서비스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원가 배분. 이런 절차. 활동 분석, 간접비 집계, 원가 동인, 배부율, 원가 배부. 항상 절차 외울 때 시작과 끝을 외워두는 건 좋죠. 원가 대상별로 원가 계산 또는 배부예요. 배부하는 겁니다. 활동 분석이 제일 먼저고 원가 배부가 제일 마지막이다. 그리고 활동별로 간접 원가 집계, 원가 동인, 원가가 먼저예요. 원가를 집계하고 동인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를, 이건 별표 한 300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러분 교재 일반적 보조부문 원가 배부 기준 해가지고 전통적 기준과 활동 기준 차이, 제목이 달랐네. 이거 무시하고 전통적 원래 하던 거 활동 기준의 차이, 원가 흐름, 원가 제조부문 제품, 원가 활동 제품, 활동을 기준한다는 얘기고, 제품이 자원을 소비한다,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은 활동을 소비한다. 즉 활동으로서 제품 생산되고요. 그죠? 활동은 자원 소비. 활동 자체가 자원, 원가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원가 대상이 제품, 부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거는 활동이다.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 원가가 조업도 기준인데 여기는 원가 동인. 그리고 원가 배부 기준 수가 당연히 이쪽이 더 많아지죠. 배부 기준이 많아져요. 배부 기준의 성격, 직접 노무 원가 기준이 전통적으로 많이 하던 거니까 재무적인 측정치였다면 이거는 뭐 부품 수, 검사 횟수, 작업 준비 기간, 금형 교체 시간, 청소 시간 이런 것처럼 비재무적인, 즉 재무적인 측면이 아닌 것도 많이, 비재무적인, 재무적인 측면이 아닌 것도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의 정확성이 더 높아진죠. 자, 포인트는 원가의 정확성입니다. 원가의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기준은 잘 나와요. 그 다음 활동 기준 경영 관리는 사실 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가끔 나옵니다. 자, 활동 기준 경영 관리 ABM이라고 그래요. ABM, 이제 활동 기준을 기준으로 ABC를 기준으로 해서 매니지먼트, 경영 관리, 활동 기준을 경영 관리, 활동 기준을 통해서 얻은 자료 보세요. 활동 기준 경영 관리 ABM은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죠? ABC가 제공하는 더 정확한 활동 분석과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원가 관리, 의사결정, 예산 수립, 성과 평가 등의 경영 관리를 행하는 걸 ABM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목적, 활동 기준 경영 관리 ABM은 품질과 서비스 향상, 납기라는 건 납품 기한이죠. 언제까지 생산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납기 단축, 원가를 절감, 고객 만족 등을 통해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고객 가치 증진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런 목적, 이게 ABM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에서는 진짜 VVIP 이런 분들한테는 고객 맞춤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더라도 고객 맞춤, 그래서 무슨 뭐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초대장, 그리고 이번 또 신상이 나온다 그러면 미리 안내를 딱 하죠. 언제 입고됩니다. 관심 있으면 와주십사. 저 같은 놈은 100번 와봤자 눈팅만 하고 가고 이러니까 아예 연락도 안 하죠. 다 이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 여러분 책에 보면은 수행 단계 활동을 분석하고 원가 동인 식별하고 성과를 측정한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여기예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4번에 활동기준 경영관리 ABM의 실행수단 그래가지고 실행수단 저는 책에 1, 2, 3, 4, 5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5까지 써놨는데 우리 시험에 보통 4지 선다잖아요. 보통 1, 2, 3, 4 중에 공급자 원가 계산이라고 4번이 보통 안 나옵니다. 그럼 보통 4개로 나와요. 4번을 빼고 4개로 나옵니다. 그럼 1, 전략 분석. 그 다음에 2, 가치 분석. 3, 원가 분석. 4번은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5, 활동 기준 예산. 그래서 다시 전략 분석의 전, 가치 분석의 가, 그리고 원가 분석의 원, 그리고 마지막 거 활동 기준 예산할 때 활동 또는 예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앞 글자 따서 4개를 다시 읽어보시고 전략 분석할 때 가격 분석, 수익, 고객별로 수익성 분석, 제품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고. 자세히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략 분석, ABM, 활동 기준 ABC는 원가 구성 요소를 더 명확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가격 분석. 그리고 고객 수익성, 아까 이익이 되는 고객을 찾게 해주고 고객별로 수익성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 개선. 계속 말씀드린 그 얘기. 또 제품별로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 수익과 거래량 정도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략 분석. 근데 우리 시험에는 내용보다는 제목이 나옵니다. 전략 분석. 그리고 아까 가치 분석 이런 거. 전략 분석 이런 거. 그 다음 가치 분석은 공정 개선과 원가를 절감하는 관점에서 경영 과정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정 개선과 원가 절감 관점에서 경영 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로치우기.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가치 분석. 그리고 원가 분석. 기업의 원가 분석은 원가 절감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 자원을 획득하고 성과 개선과 관련된 학습을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가를 절감. 항상 생산 현장에서는 항상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이게 숙제잖아요. 항상 원가 절감. 원가를 분석. 정확히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원가 분석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원가는 보통은 안 나온 데 있죠. 보통은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우리 시험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ABC는 원재료 공급하는 거래처. 거래처를 선택할 때도 활용된다. 당연하죠.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이나 신뢰도 또는 그 납기 지연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거래처 평가 이런 거에도 당연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건 안 나오고 마지막. 다시 그럼 전략 분석, 가치 분석, 전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뭐였죠? 세 번째가 원가 분석. 그리고 활동 기준 예산. 활동 기준 활. 어차피 우리 시험에 제목은 그대로 나오니까 요건 그래도 간혹 나와요. 간혹.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ABM까지 활동 기준 경영 관리 ABM까지 자 한번 정리해 봤고 그리고 시간은 좀 됐지만 그다음 예제가 있죠. 예제를 잠깐 보시고 활동 기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오는지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예제 6번이 있는데 자 보세요. 갑을 제품, 갑제품과 을제품이고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시험이 쉽게 나면 이겁니다. 각 재료 원가, 노무 원가는 각각 써 있죠. 그리고 작업 시간이 있고 생산량이 있어요. 2시간에 100개니까 200시간이고 3시간에 제품 이거 단위당에 이게 생산량 단위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600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자료에 보면은 제조간접 원가가 200이래. 제조간접 원가는 200이래요. 제조간접 원가가 200. 그럼 그것만 보시고 하면 직제 직노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조간접 원가 할 때 합계가 200만 원이었어요. 합계가 200만 원인데 전통적 기준은 보통 작업시간이었잖아요. 요 작업시간은 제품 생산 단위당이에요. 이 단위당 제품 생산량 단위당입니다. 생산량 단위당. 그래서 어쨌든 200시간하고 600시간이면 총 800시간이죠. 그럼 200만 원 곱하기 800분의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야? 4분의 1이면 이게 50만 원이겠네. 여기에 50만 원이고 이건 여기 있는 게 다 단위당이잖아요. 단위당이네. 여기 제조간접 원가 먼저 맞아 하면 여기는 얼마야? 150인가요? 그럼 다시 갑제품은 여기 생산량이 100개에 5,000원이면 얼마야? 다시요. 갑을 이렇게 있을 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간접원가는 됐죠. 50만 원하고 지금 150만 원 배부했잖아요. 그리고 재료원가는 여기 100개에다가 5천 원? 그럼 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27에 14, 14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0개에다가 시간당. 여러분 그 해답 나와 있는 거 보세요 한번. 이걸 단위당으로 써놨었네. 단위당으로. 제조간접원가는 일단 됐고요. 물어본 건 단위당원가라 이걸 다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본 건 단위당원가고 단위당원가 계산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은 칙을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 노무원가는 단위당 2,000원이에요. 어쨌든 100개당 6,000원씩이지. 100개당 6,000원 60만 원. 그 다음 200개당 9,000원씩이면 180만 원 이렇게 되나? 그래서 제조간접원가를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제조간접원가를 그냥 작업시간 기준. 전통적으로 하던 게 작업시간이니까 작업시간 기준으로 그냥 배분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하던 거예요. 단가 계산은 뭐 해답 보고 하세요. 뭐 합쳐서 여기가 지금 160만 원이고 을 제품은 이거 다 32, 47, 470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으로 100개, 200개로 나눠주면 단가인데 뭐 그렇게 구해도 되고 책에는 뭐 따로따로 단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총액으로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제조간접원가를 그냥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은 단순했죠. 그냥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했다. 이게 전통적으로 하던 거다. 그런데 자 여기서 활동 기준. 활동별 자료 있죠. 200만 원은 똑같아요. 200만 원은 똑같은데 아까는 그냥 200만 원 가지고 작업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200만 원을 다시 분석을 해서 기계 작업으로 100만 원, 조립 작업으로 60만 원, 품질 검사로 40만 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아까 위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냥 노동시간,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배부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기계 작업시간은 원가 동일이 기계 시간이니까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조립은 부품 수를 기준하니까 300개 기준으로 배분하고 품질 검사는 검사 횟수를 기준해서 250회를 기준으로 배부해라. 결국은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할 때 아까처럼 그냥 작업시간 기준으로 한꺼번에 빡 하는 게 아니라 활동별로 지금처럼 문제 나올 때는 2개나 3개, 많으면 4개까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 놓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아까는 그냥 200만 원 곱하기 작업시간이 각각 200시간, 800시간이었나? 200시간, 600시간? 그럼 800분의 200, 800분의 600시간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이 100만 원은 요 시간을 기준해서 1000시간분에 만약에 갑제품만 하자면 400시간. 그래서 이게 40만 원. 그 다음 조립 부문으로 조립 원가가 60만 원 발생했는데 요 부품 수를 기준하니까 300개 중에 이건 시간이죠. 300개 중에 100개. 그럼 이거 20만 원. 그리고 품질 검사로 4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얘는 배부 기준이 이 횟수, 검사 횟수니까 250회 중에 100회. 그럼 얼마야? 얼마야 이건? 4가 아니네? 16만 원인가요? 16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조간접원가가 갑제품의 60, 76입니다. 아까 이거 200만 원 기준으로 배부할 때는 이게 50만 원하고 150이었잖아요. 50만 원하고 150인데 활동 기준으로 하니까 갑제품의 76만 원. 갑의 76만 원. 을에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럼 124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활동 기준으로 하는 거와 전통적으로 하는 거의 차이만 하시면 돼요. 답은 책에서는 물어본 게 다 단가라서 답은 다른 거고 중요한 거 요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활동 기준으로 했을 때 갑제품에 배부되는 원가 총액이 얼마냐. 그럼 요거 해서 76. 근데 전통적 기준 하면 50.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전통적 기준으로 할 때와 활동 기준 할 때 뭐가 다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에서 요구한 건 전부 다 단가이기 때문에 단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푸른 거랑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조간접원가를. 아까는 그냥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한 방에 계산하면 끝. 근데 지금 이건 활동 기준이죠. 활동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활동별로 여러 개의 배부 기준으로 나눠서 한다. 그 차이입니다. 시험 볼 때는 이게 3개나 많으면 4개, 적으면 2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A, B, C는 여러분 계산을
두 번, 세 번 더 시키는 거지 좀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제는 단가를 물어봐서 해설이 좀 길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일단 활동원가까지 예제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복습 좀 쉬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 회계는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